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인데요. 암은 언제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죽을 병이 되기도 하고 완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국가암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요약병기별 생존율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 부분에만 있을 때, 조금 진행됐을 때, 그리고 멀리 전이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존율을 나타낸 통계예요. 보시면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평균 생존율은 약 92%인데 반해서 늦게 발견해서 원격 전이가 있을 때의 생존율은 26%입니다. 이건 암 전체를 평균 낸 통계예요. 갑상선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늦게 발견하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독하다는 췌장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47%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2.6%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까지 노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과 진료를 하면서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요.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 꼭 여쭤봤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별 증상이 없이 그냥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파고들면서 여쭤보다 보면 꼭 처음에 느꼈던 증상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암은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빼고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는 약 200종류의 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들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도 있고요. 암이 생긴 장기에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을 빠르게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전신적으로 느끼는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한 증상 첫 번째, 바로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예요. 의학적으로 6개월 동안 5% 아니면 5kg 이상 빠지는 체중 감소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땅속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다. 이럴 때는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몸속의 에너지, 특히 포도당을 싹 빨아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봤던 암 환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체중 감소를 경험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원인 모를 체중 감소나 피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암을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난다, 이럴 때도 암을 의심해야 돼요.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독감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감기는 2, 3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열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나는 열은 몇 주 동안 계속 고열로 끓게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밤에 식은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암이 조직을 침범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열인 거예요. 이렇게 원인 모를 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 모를 출혈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피가 나는 경우 꼭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혈관들을 막 끌고 와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부위에 피가 잘 나는 특징이 있어요.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출혈이 한 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이에요. 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엄청나게 아픈데요. 이걸 암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적으로 암이 누르는 위치와 다른 곳이 아픈 방사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위치에 꼭 암이 있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의 허리 통증인데요.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면서 등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처음에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보다가 시간을 허비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모를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신다?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예요. 암세포는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요. 암 덩어리가 커지거나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다면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몸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이 많이 그렇고요. 피부라던가 아니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쪽에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몽울이 잡힌다. 이럴 때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편도가 붓고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며칠 안쪽으로 덩어리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몽울이 일주일 이상 유지되고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상 두세 개가 같이 동반되고 또 1,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암세포는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도 한꺼번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뇌종양입니다. 머리에 생긴 뇌종양은 생존율이 엄청나게 낮은 최악의 암이에요. 두개골 안쪽은 공간이 되게 좁고 또 뇌랑 신경 같은 미세한 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이 생겨서 뇌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아침에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이유 없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야의 일부가 뿌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머리 쪽에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강에 생길 수 있는 암으로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인데 그 위치상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도 해요. 입안에 생긴 궤양이 3주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구강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던가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던가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후두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쪽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요. 비인두암의 경우에는 김우빈 배우가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는데도 한쪽 코가 계속 막히고 코피가 흐른다. 이럴 때는 꼭 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목에 생기는 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국내 유병률 1위의 흔한 암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발견되는 암이에요.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목젖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를 습관적으로 눌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없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꼭 시행해야 돼요. 목소리가 이유 없이 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갑상선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되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폐암입니다. 폐암도 되게 흔한 암인데요. 흡연자에게만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비흡연자 여성분들에게도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어요. 며칠 정도 하는 기침은 당연히 감기 증상일 수 있지만요. 기침이 잘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해 보시고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상, 바로 객혈인데요. 아까 암이 붙어있는 부위에서는 피가 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기침을 했는데 가래에 피가 묻어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폐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피부에 생기는 암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흑색종인데요. 왠지 피부에 생기는 거라서 가벼운 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되게 무서운 암입니다. 전이 속도가 엄청 빠르고 독해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안 좋아요. 원래 없었던 새까만 점이 생기고 계속 커진다던가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에 검정색으로 세로선이 생기는 경우라면 꼭 피부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암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관 쪽이에요. 위장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순서로 이어져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한테 엄청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국가암검진에서도 전 국민에게 검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들에서도 피가 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증상이에요. 만약에 피를 토한다던가 변 색깔이 검게 바뀐다. 이럴 때는 위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을 봤는데 새빨갛게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피가 나온다면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을 삼키는 게 몇 달째 계속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애매한 것이 바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 증상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몇 달째 낫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담최 쪽이에요. 간이나 담도, 쓸개, 췌장 같은 장기들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증상, 바로 황달인데요. 황달은 담즙의 배출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들을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황달은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눈이나 피부, 소변이 샛노래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 어딘가를 암덩어리가 눌러서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왜 이렇게 노래졌냐 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복부 초음파, CT,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생기는 암들은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생식기 쪽인데요. 이쪽 암들은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많습니다. 일단 남성의 경우 힘을 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혹은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밤에 잠을 깬다, 이때는 전립선 쪽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지만요, 드물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소변을 보는데 새빨갛게 혈뇨가 나온다, 이럴 때는 방광암이나 요관암, 신장암일 수 있어서 꼭 CT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후에 하혈이 있거나 아니면 폐경을 했는데도 질출혈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자궁경부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초기 단계의 암일 때는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늦은 3기, 4기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완치까지는 노리기 어렵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검사를 더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낼 때는 암에 걸릴 확률 몇 %, 사망할 확률 몇 %,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 몸에 걸리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일단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나 시간을 아무리 써도 그 전후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